자,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를 했죠. 고등학교 졸업장도 반납하고 대학교 졸업장도 반납하고 의사 면허까지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족을 도륙한 거죠. 박살낸 겁니다. 완전히. 자, 한동훈의 장관 딸이 한지훈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한지훈 씨도 수많은 거짓말들, 허위 논문이라든지 이런 그 가짜 논문이라든지 전자책이라든지 여러 가짜 스펙 쌓기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빤빤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봐서는 거짓말입니다.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그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그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한 말씀. 논문은 습작이다. 논문이 아니고. 그게 그다음에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표. 일정표는 아니, 해야죠. 그의 기록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 기록. 아니 일기장과 일정표는 다르죠. 자, 조국 장관 건 일기장, 조민 씨는 일기장을 압수수색해 갔는데 본인은 자꾸 일정표라고 우기고 있네요. 그것도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실게요, 그건. 돌리지 마시고요. 아까 법무장관으로 일을 하게 돼도 일정표는 무슨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이 적어놓는. 조국 장관이 증언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게 그거예요. 자, 무슨 그 고등학생 일정표를 가지고 다니나요? 일기장이겠죠. 사적인 기록은 다 일기장입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습작이고 논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한동훈 딸 입시 스펙 부풀리기 총정리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보니까 그 중에 볼게요. 논문이 5편이 있는데 이 약탈적 저널 A 논문 왜 무더기도 삭제됐답니다. 삭제를 했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고등학교 딸 A양의 한지훈 양이죠. 스펙 부풀리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학술 저널에 발행된 A양 논문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 그리고 약탈적 저널에 실렸다는 의혹이다. 논문이 표절이고 약탈적 저널에 실렸다. 자, 논란 이후 A양이 발행한 논문 대다수가 저널 홈페이지에서 이미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학계에서 발행된 논문이 삭제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보통 표절 문제가 있거나 학력 사칭으로 저자 자격의 문제가 있을 때 삭제가 된다. 이래서 살펴볼 내용은 현재 삭제된 A양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들인데 논문 원본은 미주 한인들이 삭제되기 전에 다운받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기사에 링크를 걸었다. 내용도 보세요. 한국철강산업의 미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한지훈 씨가 쓸만한 내용인가요? 한국철강산업의 미래입니다. 자, 대단합니다. 인더스트리 4.0과 한국철강산업의 미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본인이 논문이 아니랍니다. 습작이랍니다. 이게 습작입니까? 보니까 3, 4, 5, 6, 7, 8, 9, 10쪽이네요. 주석까지 뒤까지 해서 10쪽인데 본인은 한 6페이지 내라고 하였습니다. 6페이지 내가 아니에요. 보니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인 한지훈 씨가 쓸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논문 한번 볼게요. 이게 습작이라서 논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위조를 하거나 대피를 하거나. A양이 단독 저자로 썼다네. 이건 보니까 볼게요.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경제 이론에 기반한 분석 논문 삭제된 건데 볼게요. 혼자 썼답니다. 이거 A양이. 한지훈 씨가 혼자 썼대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4페이지네, 이건. 이걸 혼자 썼답니다, 이걸. 믿겨지나요? 참, 대단합니다. 천재 났어요, 천재. 또, 시험원법 1890년 한국, 현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논문입니다. A양이 단독 저자로 썼답니다, 이것도. 자, 시험원법, 현대화 시장에 미치는 현대화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참 이렇게 썼네요. 보니까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한 거야. 코로나19 공급과 수요, 이것도 단독저자네요. 팬데믹 이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이 다 단독이네요. 이것도 단독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냈습니다. 예, 대필 의혹이 있는 거죠. 누군가 이제 써줬다라는 거죠. 의혹은. 실제로 대필했다는 사람이 폭로 캐나다인가요? 캐나다에 어떤 대필 작가 폭로도 했었죠. 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한번 볼게요. 해서 자, 김영윤 의원이 또 이제 폭로를 합니다.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조민을 기소했죠. 활동들이 있어요.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가족이 총동원됐다.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복지관의 그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자, 복지관에 노트북을 50대나 기부했나요? 놀랍네요. 잘 모른다. 복지관에 기업 중고 노트북 50대를 기부했다. 그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배임 증죄죄. 자, 한동훈 딸 동아리의 그 잡지의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답니다. 한동훈 딸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 이겁니다. 기념사진에 담긴 동아리명. 제3자가 기업이 한지훈 양에게 기부를 하고 한지훈 양이 아마 어떤 그 복지관에 기부하는 형태인가 봐요.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를 써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을 의혹이 있다. 자, 어떤 기업이 한지훈 씨를 보고 기부를 했을까요? 한동훈의 아빠인 우리 한동훈 장관 검사를 보고 기부를 했겠죠. 제3자 뇌물죄 배임 증죄죄가 성립된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자, 이거 심각하네요. 그 기업의 임원과 한동훈의 와이프가 김현장이 있잖아요. 특수관계에 있답니다. 기업의 그 임원과 자, 특수관계. 그 기업의 임원과 한동훈 와이프가 특수관계. 한동훈 와이프가 지금 김현장에 근무하거든요.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현장에서 기부했나? 누가 기부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그렇지. 만일에 이게 조국이었으면 바로 구속수사죠. 그러니까 진짜 나쁘다는 거죠. 이미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에 다 통과야. 와이프 지인 회사가 주관한 논문 대회에서 또 수상을 했대. 자, 이게 부모 찬스 아닌가요? 대단하다, 대단해. 아이고, 자. 3DM이 또 등장합니다. 3DM인가요? 논문 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자, 후보는 논문 대상이 금상을 수상한답니다. 대필 의혹이 뭐죠 이게? 한국과학기술지원단? 어딘가 모르겠네.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죠. 노트북 기부한 기업이네요. 그게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이 후원한 논문 대회에서 대필 의혹 나오는 논문 상대로 금상을 수상했다. 자, 대단하네요. 잠시 뒤에 돌려볼까? 기업 이름이 살짝 나온 것 같은데. 후원한 논문 대회에서 저는 제3자 뇌물죄나 배임 증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도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은 3M인데 3M 나오네. 3M.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이 3M이랍니다. 3M인데 요 회사가 또 주관한 대회에서 한지훈 양이 금상을 논문 대회에서 수상한답니다. 금상.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대필 의혹이 나오는 논문입니다. 캐나다 작가인가요? 문제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런 업무방해죄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조민 씨는 기소해서 다 지금 기소해서 또 처벌하려고 하고 조국 장관 가족도 그 사건 하나로 지금 온 가족이 다 표창장 하나로 도력이 되고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한지훈 씨 분명히 썼잖아요.
대필 의혹이 있는 논문 가지고 해당 기업에 제출해서 금상을 받았어요. 분명히 행사한 겁니다. 그럼 업무 방해죄가 되는 거죠, 분명히. 자, 그리고 후보자의 진짜 열받네.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이것도 또 거짓말했죠. 이것도 스펙을 부풀렸습니다. 인천시장상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인천시 의회의장상이었죠. 미국의 언론사 한 후보자 자녀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녀 한지훈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 언론사와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푸르덴셜 공동처 상을 상 등을 여러 상을 받았다는데 인천시장상이 아닙니다. 인천시 의회의장상입니다. 자, 인천시 관계자는 한 후보자에 따른 인천시장상을 받은 바 없다며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인천시 산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상을 또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보면은 푸르덴셜 공동체 아까도 받았다 그러죠?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 뭐죠?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대. 그런데 수상자 검색창에 아무리 해봐도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딸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이것도 거짓말인가 보네, 이것도. 완전히 다른 뭐죠, 이건?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에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필.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논문 대필.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 맞아.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금상 받았다는 거죠. 3M에서 주최한 대회에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업무 방해죄 저작권법 위반 좋네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다수 논문 전자책 표절 의혹. 논문을 5편을 발표했대. 전자책은 10권인가 발표했대요. 논문은 또 두 달 안에 고1 때 5편을 썼답니다. 전자책도 10권인가 10개를 했답니다. 한동훈 자녀 타인 자료 무단 뺏긴 표절 전자책 출간. 한동훈 장녀가 발표한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 확인. 뉴스타파에서 완전 까버렸네요. 한동훈 자녀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제 논문 다수. 업무 방해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다. 수사해라.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절 전자책을 출판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라고. 김용민 잘하네. 역시 김용민 최고입니다.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한동훈의 저 표정.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표정이 좀 참담해 보이죠 지금. 지가 봐도 황당할 거예요. 지가 봐도.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조국 수사하고 이후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이게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국 자녀 수사 지휘 후에 이루어진 일이래요. 이게 이 일들이 이 뒤쪽인가요? 이거 2021년도, 22년도 이 일들. 보친 소유 건물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미국 언론사 두 곳의 자녀 활동을 소개하고 건당 4만 6만 원을 돈을 내고 또 미국 언론사를 활용했답니다. 두 달간 논문을 5개, 4개 전원에 발표를 하고 2년간에 10개의 영어 전자책을 출판합니다. 이 있을 법한 일인가요? 또 자녀 명의로 2018년도에는 만 13세의 나이에 비영리단체를 설립합니다. 자, 이때 이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 지휘를 했나봐.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기업 노트북에 이때부터네요. 기업 노트북 3M이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복지관에 후원을 합니다. 기업 임원 서울대 동문 노트북 50대 비영리단체 이름으로 복지관에 후원. 한지훈 씨 이름으로 후원한 건 아닌가 보네요. 가운데서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나 보네요. 보니까 기업 임원이 서울대 동문이었다 이겁니다.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상같이 수사하고 조국을 죽이기 위해 동원했던 수많은 수사를 했는데 수사 기법들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법 앞에 평등이 어디 가서요? 그러니까 검사 이름들 다 개혁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놓고 해왔던 것 같은데 증거인멸?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논문을 싹 다 내렸답니다. 전자책 미국 아마존 서점서 사라졌다.
전자책이 사라지고 아마존 서점에서 논문들도 다 내렸답니다. 그리고 노트북 50대 증거인멸이죠. 인터뷰 역시 구속수사 해야죠. 실패됐다. 전형적인 증거인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빤빤한 후보자가 보여준 정말 태도입니다. 빤빤하죠.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 의혹 보도를 하니까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고소했고 전직 기자 고소하고 고소고발. 계속 고소 고발을 하고 진짜 있습니다. 나쁜 인간이에요. 이게 언론의 제갈부터 물리라고 입 틀어막게 하는 아닐까 거고. 싶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장관이 아닙니다.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이 이 고소가 셀프 고소이고 셀프 이 고소.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지가 없습니다. 수사 지휘자인데 공직자나 최종. 본인이 인정되기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위해서는 이 보도의 오류가 실제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런 보도들이 실제적 고소고발을 하면 안 돼요. 보기 어려움에도 국민들을. 불구하고 지가 수사를 최종 지휘자인데 고소고발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광석화처럼 강력한 법적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스펙들을 쌓는 게 사실 별 문제 없지 않냐. 아직 대학 진학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쓰지도 않았지 않느냐. 소위 말해 예비 음모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스펙을 쌓았을까? 후보자의 딸과 사촌들의 교회 활동들은 여러 차례 겹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업무 방해만 적용해도 넘겨주시죠. 구속각이 납니다. 또 포스터 전시회도 같이 했고 자, 이게 사촌과 똑같은 스펙을 쌓은 거야. 사촌이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그 과정을. 이모의 딸이 컨설팅을 받은 거죠. 사촌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커뮤니티, 장애인 커뮤니티 이사나 수학클럽 회장 등을 맡은 등의 스펙을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고 나서 다음 보여주시죠. 영어 번역 사촌과 똑같은 스펙 아이비리그에 지나가 보니까 있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진은점검사네요. 와이프가 김현장이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심각합니다. 그대로 고소사연했죠. 한동훈의 답변은 간단해요. 이거 그 논문 아니고 습작 수준이라서 이건 뭐 위조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게 답변인 거야. 그게 답변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수사해야 됩니다. 똑같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조국의 일기장, 조민 씨의 일기장 부분이 있는데 조국 장관이 보세요.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크게 자, 스디엠에서 노트북 50대 기부했다는 게 불용 처분할 중고 갖다 줘서 별 문제가 없다. 말이 되는 거예요. 못 쓸 걸 장애인 그 단체에 주면 되는 건가요? 못 쓸 걸? 폐기 처분할 걸 왜 줘요? 쓸만한 건 줘야지. 나쁜 인간들이 이제. 그게 가치가 없는 거야, 그 단체가?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준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죠. 자, 노트북 50대 준 걸 뇌물죄라고 하니까 이거 다 불용 처분할 건데 준 건데 무슨 뇌물이냐라고 하는데 아니 못 쓸 거 주는 거 나쁜 놈이지. 더 나쁜 놈이지. 쓰레기 처리 지가 해야지 왜 거기다 갖다 주고 다 어떤 장애인 단체에 갖다 주고 그걸 쓰레기 처리하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죠.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자, 본인 일기장까지 왜 압수수색했냐고 하니까 그건 한동훈의 답변은 그거예요. 일기장이 아니고 그냥 그 일정표다 했는데 조국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질문하신 거면 예. 그거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그 혹시 뭐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그 여중생 자꾸 딴소리 하는 거고. 근데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트윗을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서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을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 자, 중학교 시절 일기장은 돌려줬으나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라고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런 그 사실만 말씀하시게요. 그거 보고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그게 그다음에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표는 나를 해야죠. 그의 기록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 기록. 아니 일기장과 일정표는 그렇게 다르죠. 자꾸 말 이상한 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일정표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법무장관으로 일을 하게 돼도 조국 장관이 증언을 하는데 일기장 앞에 일정표가 있고 그 뒤에 일정표가 일정이 있답니다. 그게 그거예요. 자. 조국 장관의 트윗 내용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봅시다. 자, 조국 장관이 그랬죠. 압수수색을 한 일기장 앞에 연별, 월별 일정표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딸의 내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일기장이 있답니다.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한동훈이 빤빤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 대단합니다. 한동훈. 똑같은 기준에서 처벌해야 되는데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장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로 체포해서 구속수사 해야 됩니다. 한동훈의 딸도 똑같은 기준에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거지. 진짜 열받습니다. 왜 조민 씨,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조민 씨를 건드는 거죠? 잘 살고 있는 조민 씨가 부러웠던 건가요? 아니면 조국 장관의 출마를 막고 내년도 총선 출마를 막고 그 차후에 내년 그 차기에 대통령 선거를 막으려는 헛수작을 하려는 거죠. 이번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예 출마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죄를 아예 자백을 하게 되면 유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출마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녀 인질극을 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자녀 인질극이 실패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을 기소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도 남아있어요. 아들 또한 기소를 하려고 또 수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걔네들 일정표로 하는 짓거리도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검찰 독재 공화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속히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